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가 파행됐습니다. 정치 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결백을 증명하란 말로 맞섰는데요.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행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법사위 국감도 파행되고 그 갈등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초유의 정치 탄압이다라며 반발하고 있고 법사위 대검 국감 불참했습니다. 내일 뭐 법원 국감은 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서 서른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너무나 많은 혐의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구속되는 후보가 구속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민주당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과거처럼 정권이 바뀐 다음에 뭐 그 이전 정권을 후벼 파서 그걸로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다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져 있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것이 무슨 초유의 야당에 대한 초유의 탄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강서구 염창동에 있던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그 충남 당진에 있는 당협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잠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민주당 압수수색 사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선 정치자금 수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보복 수사다. 라고 이 사태를 규정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 듣고 있었습니다. 김종혁 예. 비대위원님. 예. 예, 네. 전화가 갑자기 끊겼는데요. 예.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 끊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네네. 그때 강서구 염창동에 있던 한나라당의 압수수색이 들어왔었고 네. 그 충남 당진에 있는 당협 그 모집이 잘못됐다라는 이유였는데 그때 한나라당에서는 다 보여줬거든요. 자료를 보여줬는데 그 자료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야간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이걸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거부를 했고요. 네. 하지만 그 다음날 최고회의를 통해서 자료는 수사에는 협조하자 해서 그 충청도에 있는 당원 명부를 다 충남 도당에 보내서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초유의 야당에 대한 뭐 탄압이라는 이런 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까지 다 아시다시피 그 뭐 민주당 중앙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청와대, 국회, 검찰, 국정원, 언론사 그리고 일반 기업하고 보통의 시민들에 대해서도 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분들은 심장이 없어서 압수수색을 당하겠습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06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관련해서요. 그래서 뭐 야간 영장이 아니라서 나가라 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는 이미 제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주자라고 해가지고. 충남 도당으로 자료를 보내서 네, 그렇죠. 그 충남 도당에서 검찰이 들어와서 그 충남 도당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제출을 한 건지 압수수색을 나중에 다시 또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 압수수색 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한 부분 가지고도 아니 이미 제출하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결국 이재명 캠프 대선 자금 수사로 가기 위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요. 지금 네. 보면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사무실과 민주연구원 그 사무실과 그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김용 씨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뿐만 아니라 네. 체포 영장까지 발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신행크도 알다시피 체포 영장까지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냥 유동규 씨가 그냥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김용 씨로부터 20억 원을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유동규 씨가 그것을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또 정영학 씨 이렇게 세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되면서 세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억 원을 전달한 걸로 네. 알려져 있는데 예. 아니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 네. 아마 그 증거의 신빙성 자체가 상당히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 말씀하시는 거죠? 진술. 그 세 사람의 진술이요, 진술. 그러니까. 예. 예,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네. 만약에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했다면 적어도 그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서른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무슨 네. CCTV에 찍힌 뭐를 그런 게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이 뭐 그런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네. 혹시 그것이 누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법치국가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오늘 보니까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에게 묻는다. 자신의 분신이 수사를 받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괜한 의원들만 방패막이로 내몰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 호응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전혀 부끄러울 거 없다.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는 명명백백히 나는 뭐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셨어요. 네. 예, 그 반박까지 들으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해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마땅히 본인께서 입장을 밝히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근에 예를 들면 그 주식 투자, 그 방산업체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기자들이 물었지만 이런 방구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네. 더구나 이제 본인의 분신 혹은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김용 씨가 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뭐 압수수색 영장까지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네. 저는 어제 당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셔서 이것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든가 뭐 이렇게 네네. 하시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시지탄이지만 네. 어쨌든 이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것은 본인의 주장이니까 뭐 네. 본인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네. 더 정확한 부분은 그게 뭐 김용 씨가 혼자서 만약에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그것을 처리한 것인지 네. 아니면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고 또 전달된 것인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 뭐 저는 편의상 서해 사건, 동해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해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고 동해 쪽에서는 탈북 어민 내지는 뭐 탈북 흉악범 각자 부르는 방식이 다르던데 북송 예.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 조사 어제 소환 조사 받았고 서욱 네. 그다음에 전 해경청장 김홍희 해경청장은 구속영장이 또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된 상황인데 검찰 수사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럼 노영민 비서실장 윗선이 누구냐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현 당대표와 전 대통령을 칼끝을 겨냥한 기획된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 수사를 연역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밑에 부분을 그 관련자들을 치고 있다라는 식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혹은 동해 그 탈북 어부들 강제 북송 사건들 모두가 이게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뀐 다음에 과거를 막 후벼 파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적인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과가 수사의 결과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것인지, 혹은 뭐 저 대선 단정할 수 자금으로 없다. 올라가서 예?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 단정할 수 없죠. 이재명 알겠습니다. 뭐 대표한테까지 갈지는 단정할 수 없는데 네. 미리 그런 부분들의 그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분들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에서 하도 그 윗선을 밝힐 예정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검찰발 기사들을 쓰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윗선이면 기사는 언제든지 뭐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뭐 항상 이 수사에는 뭐 깃털이 아니고 몸통을 밝혀야 된다라는 게 기자들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 국방부 장관, 전 비서실장 그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없어 보여서.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제가 예, 그건 언론의 보도일 뿐이다. 예, 그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거 정확한 수사 내용,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미리 그 예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놓고 그런 윗분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여쭤봤고요. 검찰발 기사처럼 보여서 그런 것들이 대체로. 네. 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원외 당협 위원장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 재정비 계획을 밝혔는데 뭐 한간에 네. 떠도는 소문은 이게 그 대통령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비대위원장으로서 다음 그 전당대회 준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또 좀 입장이 바뀌셔서 당협 재정비 계획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정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질 걸로 이제 예견하는 기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 뭐 비대위원께서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에 또 논의한 바로 당협 재정비 지금 비대위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예. 그 2018년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계실 때는 네. 전 당협 위원장들한테 이 사표를 내라,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2020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는 역시 그때도 아주 고강도의 당무감사와 조직강화 특위를 가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대위원장이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무슨 우리 바로 몇 년 전만 살펴봐도 전임 비대위원장들만 살펴봐도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무슨 그 뭐 당무감사를 아주 고강도로 실시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대위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거 좀 민망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네. 그 가처분 신청 때문에 네. 이거 가처분 신청이 끝나면 뭐 저희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여지면. 네.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 당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네.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 당장은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하셨지만 네. 지금 지방을 돌면서 이 국민의힘에 실망한 그런 당원들에게 저희가 죄송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당이 정상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고요. 네. 그다음에 당무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조강특위를 열어서 67개나 되는 비어있는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물론 비어있는 자리를 놔둘 수는 없죠. 네네. 비어있는 자리는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얘기가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언론에서는 그것을 계속 뭐 이럴 것 아니냐 저럴 것 아니냐 하면서 추정 보도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된 데는 현재 지금 그 당권 주자, 잠재적인 당권 주자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전당대회를 빨리 하자, 늦게 하자, 뭐 그 당협 비어 있는 당협은 다음에 당 대표가 정식으로 뽑힌 다음에 하자,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네, 소랑설레가 네, 네.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실 때마다 네. 언론에 이러저러한 서로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당권 경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경선 룰과 경선 시기에 대해서 그 각자 각양각색입니다. 뭐 조경태 그렇죠. 의원은 당권 100%로 가야 된다. 나경원 의원도 네. 민주당의 선택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데 안철수 의원은 룰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당협 재정비하면서 대의원들이 그 당대표 결정하는데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룰이 변경되는 거 아니야? 뭐 각양각색의 분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건 뭐 각각의 주장이고 언제 룰이 결정이 됩니까? 그거 정말 저도 모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금 전당대회가 올해 현재 10월 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12월 달에 예산 결산 국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네. 계속?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급한 발등의 불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했던 저희들의 그 전당대회 룰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거기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네. 민주당도 보면은 뭐 45대 40 대의원 45 뭐 그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뭐 10인가 15인가 뭐 네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가 또 그걸 좀 바꾸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조금씩 세부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각 주자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대위는 그 각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잘 조정을 해서 서로 충돌이 없도록 그러니까 아마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합의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당장의 네. 저희 과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룰을 바꾸면 소위 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을 좀 조정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대의원들의 이렇게 그 참여 비율도 더 아예 새로 신설하는 이런 방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이제 책임당원하고 여론조사 두 가지만 해서 예. 사실 그런 선거에 관한 것은 정의당이나 혹은 민주당의 어떤 제도가 훨씬 저희들보다 발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른 당이라고 할지라도 잘 된 거 있으면 뭐 받아서 그런 것들을 그 적용시키고 뭐 영어로 벤치마킹 뭐 그렇게 네네. 얘기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기조국 같은 데서는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례, 네. 다른 나라 사례, 다른 당들의 그 경우 이런 것들을 그 준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기자들에게 뭐 검토하는 내용이 흘러나가면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네. 이런 보도가 나가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 비대위에서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언론 보도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